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30대 남편과 사별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 여자입니다. 지금의 남편이랑은 재혼을 한 지가 2년이 되었고요. 남편은 30대 후반이고 남편도 저처럼 사별을 했습니다. 정말 어쩜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신기한 인연인데, 우리 두 사람은 20대 때 연애를 했던 사이고 당시 이런저런 오해와 많은 일들로 헤어져서 각자 서로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소식을 끊고 지냈었죠. 그러다 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홀로 남겨진 저는 1년을 세상과 단절을 하고 혼자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차차 사람들을 만나며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당시 남편을 잃고 나서는 누군가에게 정을 주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 외에 어디다 정 붙일 생각은 안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도 힘든 기억입니다. 그 때문에 억지로 잊고 살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아무튼 그러다 대학 친구들 모임에 다시 나가다가 20대 때 헤어진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많이 나이는 들었지만은 얼굴만큼은 그대로더라고요. 길 가다 봐도 바로 알아볼 만큼 친숙하고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현 남편의 전처는 빈혈이 심했대요. 워낙 철분도 부족하다 했나 그래서 자주 쓰러졌었나 봐요. 그러다가 병이 생겨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누군지는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세상 착한 여자였고 이뻤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 과거 우리가 고작 작은 오해로 그것들을 풀지 못하고 쌓여만 가면서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옛 생각도 나고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니 그 뒤로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죠. 자연스럽게 연애 같은 연애도 하게 되고 지금은 재혼을 하게 되어 2년이 지났습니다. 재혼이라고 해서 뭐 별다르게 한 것은 없고 둘 다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는 건데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집만 꾸리고 같이 살게 된 거죠. 재혼하고 나선 멈춰진 시간이 다시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내 시간은 1년이 멈춰 있었는데 다시 심장이 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다 사별한 후 재혼이라 서로에게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나 서로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는 않을까 과거 이야기는 자연스레 피하게 되는 부분도 생겼답니다. 그래서 현 남편이랑 밤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규칙들도 생기게 되었고요. 일단 서로의 전사람 기일은 같이 챙겨주기로 했어요. 묘에 갈 때도 같이 인사하러 가고요. 이런 것들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할 당시에는 당연하다 느껴진 것들인데 막상 이렇게 지내자니 제 남편이 전철을 못 잇는 것 같은 마음에 우울함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이 겪은 일이라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마치 제가 이순이인 것 같은 느낌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며 유치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남편 역시도 제가 같이 겪은 일이니 제가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하며 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체의 어머니, 즉 장모님을 자주 만납니다. 물론 그 어머니는 저를 끔찍이도 보기 싫어하시고요. 불편하다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 전처 엄마의 집에 찾아갈 때 저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불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찾아가서 뵙고 오면은
어김없이 남편 가방 속에 둘이 찍었던 사진과 전 와이프의 사진을 갖고 옵니다. 그 장모가 자꾸 챙겨주시더라고요. 전처의 흔적을. 그러다 보니 매번 남편이 다녀온 날이면 술 먹고 와선 한탄을 하는데 저랑 재혼한 걸 죄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처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는 배신자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술 깨고 제정신일 때 진지하게 딱 말했습니다. 이제 그 전처의 어머니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당신은 지금 나랑 결혼을 했고 전처도 이제 잊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 역시도 전 남편의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일은 없을 테니 오빠도 전체의 사람들을 안 챙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부터는 기일도 챙기지 말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서 기일은 챙겨야 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나랑 재혼하기로 마음먹고 나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단순히 그냥 외로워서 나랑 결혼했냐고 속상해서 따졌습니다. 물론 우린 사별을 했고 전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서로 이해하고 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살아있는 서로에게 잘하자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했더니 남편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 남편 휴대폰으로 그 전체의 어머니가 자꾸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남편은 저와의 약속이 있으니 피하고 있었는데 계속되니까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받자마자 저보고 여우 같은 년이라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질투해서 기일도 못 챙기게 하냐고. 산 사람이 그렇게 마음 쓰면 안 된다면서 얼마나 뭐라 하는지 귀가 아플 정도로 쉬지 않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도 남편 앞에 세워놓고는 그 마음 하나 이해 못했냐며 너 같은 여자는 천벌을 받을 거라네요. 그러면서 내 딸이 행복해하며 있어야 하는 자리에 니년이 들어가 앉아서 어휴 내 딸은 혼자 위에서 외로운데 얼마나 원통할까. 네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행복할지 두고 보겠다 하며 악담을 퍼붓더군요. 여우 같은 여자 꾀임에 넘어가서는 전처가 하늘로 갔다고 쉽게 버리는 남자 역시도 천벌을 받을 거라고요. 저주에 저주를 쉬지 않고 퍼붓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딸 잃어서 힘드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라고요. 내가 왜 이 아줌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다가도 그 아줌마의 모진 말들이 생각나 정말 내가 그 죽은 여자분의 행복한 자리를 대신 빼앗아서 못할 짓 하는 것 같은 마음에 울적해지더군요. 내 전 남편에 대한 기억들도 억지로 참고 오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생각이 나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내가 내 남편 앞세워 보내놓고 나만 행복해 보겠다고 딴 남자 만나서 살고 있는 걸까? 내 전 남편은 하늘에서 지금의 나를 보며 가슴이 아팠을까? 옆에 있던 현재의 남편은 전화를 끊고 흐느끼고 있는 제 옆에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주며 잘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울고 있더군요. 사별한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너무도 슬픈 하루였습니다. 헌데 그날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전처의 엄마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전 사람에 대한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부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안정적으로 변해갔고요. 현 남편과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퇴근 날이 늦어지는 날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은 어김없이 지인과 술 한잔을 했다며 술에 취해 들어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씻으러 바로 들어갔고 저는 남편의 외투를 정리해주며 빨래들을 빨래통에 넣고 있었는데 남편의 외투 주머니 속에서 전처의 사진이 발견된 겁니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씻고 있는 남편에게 찾아가 아직도 못 잊었느냐, 이 사진은 무엇이냐 물었어요.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장모를 만났답니다. 사진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주머니에 넣으셨고 오면서 버리고 집에 들어와야지 했는데 막상 환하게 웃고 있던 전체의 얼굴 사진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었다며 그러다가 깜빡하고 가져와서 못 챙겨서 당신이 보게 된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장모 전처의 장모를 안 볼 수 없냐 하니까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에 찾아왔답니다. 이쯤 되니까 소름이 끼치더군요. 전처의 망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저는 애써 잡은 평화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다음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만 말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무시와 무시를 반복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어요. 남편 또한 이제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제발 이번만큼은 뺏기고 싶지 않다며 기도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보이더니 약 한 달이 넘게 전처의 장모가 나타나지 않더군요. 남편은 이제 포기한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았던 전처와의 기억들마저 왜곡될 정도로 전처 장모의 집착이 심했기도 했으니까요. 그 후부터는 다시 잊고 일상으로 돌아와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지내고 있었는데 전처의 장인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와 생전에 결혼해 살 때조차 거의 전화 한 번 없었던 분인데 전화를 하셨기에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전처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봤고 저는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뭐 속병이지. 지 딸내미 세상 떠나고 나서부터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결국 마음이 급해서 딸을 따라간 게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늘 가서 만나면 되는데 뭐 그리 급해서 일찍 갔는지. 에휴. 딸을 잃어서 오래 방황한 자네를 봐서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자네 장모도 딸을 따라 좋은 세상에 가서 행복할 테니 자네도 이제 자네 인생 찾기에 내게도 이제 남은 가족이라고는 떠나보낸 딸의 여동생 하나뿐이라네. 그래도 한 번씩 생각나면 술 한잔 하러 오고 이만 끊겠네 하고 끊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전화를 끊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몇 분 동안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마 남편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았을 테죠. 그렇게 제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제는 아예 하늘나라에 가버렸으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반면에 이제는 다 정리가 되고 산 사람만 남아서 열심히 살면 되니까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고 어려웠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전처의 엄마의 장례식도 참석을 했었고 전처의 아빠인 전 장인도 한 번씩 찾아가서 술 한잔 하기도 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장인도 딸 둘의 아내까지 있다가 딸 하나랑 자식만 남으니까 많이 상실감이 크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날도 그 장인과 술 한잔하고 오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제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다 온 거겠지? 이제는 행복한 날들만 남은 거겠지? 우리 아이 가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역시 이제는 온전히 우리들 서로에게 집중하며 행복한 기억들과 추억들로 채워나가자고 했고요. 근데 그 말이 뭐라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저희가 앞으로 정말 행복한 날들만 남는 거 맞겠죠? 후기입니다. 글을 올리고 정말 많은 응원 댓글과 악플 동시에 많이 받게 되었네요. 그래서 못다한 뒷이야기 좀 할 겸 조금 덧붙여 써보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서술할 때는 저만 보여서 제가 너무 불쌍했었던 이야기를 위주로 적었는데,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전체의 어머니 역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었고 아픈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집착하시던 전처 어머니는 떠났지만 전처의 아버지께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 찾아뵙듯 남편이랑 한 번씩 찾아뵙고 있어요. 그분은 좋은 분이라서 저도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관계 역시 인정을 해주시며 내 딸모까지 행복하게 살아달라 하시는 이해심이 가득한 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떠난 전처 어머니가 잘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각자의 사정이었었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생각해요. 전처의 아버지분과 세 번째 보게 되던 날 생각 많이 하시다가 고민 끝에 주시는 거라며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서 건네는데, 워낙 급하게 가서 남긴 말이라던가 편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살아생전에 쓰던 일기장과도 같은 내용들이 있는 폰을 건네줬어요. 전처가 쓰던 폰 메모장에 하루하루 적혀 있었던 건데, 하루하루의 기분을 기록했던 글들이라 다 읽어드리기엔 참 양이 방대하고 딱 읽을 수 있는 건 전처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결혼식 첫날 밤에 기록된 메모장. 내 마음 다해 사랑한 그 사람. 나는 그 사람과 결혼했다. 행복하다. 우리 이제 행복한 날만 남은 거겠지? 나는 이 사람과 운명을 함께하고 같은 날 같은 시에 눈을 감고 싶다. 허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면은 내가 먼저 떠나고 싶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나는 걸 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혹시나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해도 그 사람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 문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전처의 아버지는 그 문구를 말씀하시며 이렇듯 딸아이도 자네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걸 원하고 있을 거라는 말을 하시는 순간 남편은 눈물을 쏟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헤어지면서 전처 아버님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서로 좋은 거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딸의 기일도 우리 쪽에서 챙길 거니까 그것 또한 신경 쓸 거 없다고요. 막상 그 폰에 적혀있던 진심 가득한 사랑 가득한 메모장들의 글을 보다 보니 정말 그 사람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른 재혼을 해서 딱히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모로 누군가에게 피해도 주고 마음 편치 않게 지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악플을 다신 분들 또한 진심이었을 테니 마음에 새겨 듣겠지만 저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얻은 행복 놓치고 싶지 않고 앞으로는 다른 생각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다 보니 부족함이 많았는데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